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수한 아이들 정말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재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흔히 영재 아이들은 내버려 둬도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재 아이들은 그만큼 차별화된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차별화된 교육이란 말로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한국식으로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만 맞는 그런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들도 같이 모여서 정말 이런 거에 관해서 좀 연구도 하고 좀 독서도 하시고 그런 독서 클럽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머니들 모여서 같이 독서 모임 같은 거를 해서 정말 리딩,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수한 아이들은 우수한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어떤 교육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해가 많습니다. 영재 교육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고도 영재들에게 부모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 그러니까 고도 영재들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란 그런 뜻이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찍 핀 꽃은 일찍 떨어진다 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일찍 핀 꽃이 일찍 떨어지죠. 우리나라에도 봄이 되면요, 벚꽃이 저기 남쪽 지방에서부터 피어오르죠. 그렇죠? 벚꽃이 막 핍니다. 그때 서울은요, 아직 벚꽃이 필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서서히 지나면 서울에도 또 아주 중부 지방에도 벚꽃이 막 피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남쪽 지방의 벚꽃들은 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다 졌을 수도 있고요,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흔히 이런 말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자,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는 줄 아세요? 이런 꽃들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돼서요, 꽃이 훨씬 옛날보다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재 교육에 있어서도 정말 일찍 핀 꽃들이 일찍 지지 않고 그 꽃이 오래 유지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해 세 가지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세 가지. 첫째는요, 고도 영재들은 도움이 없이도 공부를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도움이 별로 없어도 공부를 잘한다. 고도 영재 아이들, 우수한 아이들은요, 어릴 때 보면은 스스로 막 읽어요. 책을. 글씨를 막 읽어요. 심지어는 막 영어까지도 막 잘해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좋습니다. 맞아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스스로 산수를 막 깨우쳐요. 더하기 빼기도 막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크면서 계속 어려운 학문까지도 계속 잘할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 굉장히 빨리 이런 거를 깨우친 아이가 계속해서 나중에 어려운 수학이라든지 어려운 과학이라든지 심지어는 정말 세상에서 깜짝 놀랄 그런 어떤 발명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로 바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훌륭한 수영선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수영선수,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능이 없을까요? 재능이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이 있어요.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능만 가지고 거기 가서 금메달을 따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한 훈련이 있었던 것이죠. 강력한 훈련 중에는요, 체계적인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코치 선생님이 필요해요. 훌륭한 코치가 있어야 그 아이들이 정말 높은 수준까지 갑니다. 이 고도 영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제가 볼 때는 한 75점, 80점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98점, 99점, 100점은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부모님들이 더 오해를 하느냐, 본인이 굉장히 사회적인 높은 성취를 이룬 그런 부모들이 더 오해를 합니다. 제가 상담하는 부모님들 중에는요, 의사가 참 많습니다. 의사, 부부 의사도 있고, 그리고 뭐 엄마가 의사인 분도 있고 아빠가 의사인 분도 있고 참 많아요. 그리고 또 변호사인 분이 많아요. 법조계에. 부부가 다 변호사인 분도 계시고 아빠는 검사, 엄마는 변호사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부부가 판사도 계셨어요. 판사. 뭐 본인들이 뭐 직업을 잘 안 밝히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 알게 됐지만 판사인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분들 어떤 오해를 하신 줄 아세요? 가만히 내버려도 잘할 거라 이거야. 나도 그렇게 해왔다 이거지. 나도 열심히 그렇게 해왔는데 왜 우리 아이는 못하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버려두면 잘할 거다. 그렇지만 않습니다. 세상은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지금 아이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도움 없이 공부를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요. IQ가 높기 때문에 쉽게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IQ가 높으면 뭐 잘할 거니까 학교에 가서도 잘하고 어디 가서도 잘하고 잘할 것이니까 남의 인정 잘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IQ가 높다는 것은요, 물론 능력이 있다, 잠재력이 높다라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회적인 관계 속에는 우수한 사람이 굉장히 왕따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공부를 잘하는 것만 가지고 아니면 IQ가 높은 것만 가지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고도 영재들이요, 학교에서 보면은 교사들로 하여금 그렇게 인정 못 받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 질투를 많이 당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고도 영재들이 가만히 내버려둬도 쉽게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아이들이 인정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자기를 잘 낮추는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자기를 잘 낮추는 사람. 내가 잘났다. 내가 아는 게 많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인정 잘 못 받아요. 여러분들, 자기를 자꾸 낮추고, 뭐, 자기가 사실 잘 못하는 그런 것을 잘 드러내고, 이렇게. 자기가 단점을 좀 드러내고, 자기가 잘 못하는 걸 드러내는 사람이 주변에 친구도 많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 인정해줘요. 뭐, 출중하다.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은, 그러나 그 출중한 것만 가지고, IQ가 높은 것만 가지고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오해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부모님들은 그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그다음에 행동 이런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또 학교에 가서나 친구들 관계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늘 자꾸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 돼요. 그게 가정교육이죠. 가정교육이 뭐예요? 바로 그런 게 가정교육이에요. 그것이 잘 돼야만 사실은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IQ만 높은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백강현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같이 그룹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백강현 군을 막 따돌렸다 그런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저도 뭐 아주 깊은 관계 하시는 분한테 잘 들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IQ만 높은 것이 전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IQ가 높은 것은 사실은 잠재력이지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돼서 수학을 잘하거나 과학을 잘하거나 국어를 잘하거나 라는 그런 성적으로 표현이 돼야지, 관계를 맺어야지 그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이지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된 능력에 불과한 거죠. 이걸 잘 부모님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선천적으로 고립을 좋아한다. 고독을 좋아하고 고립을 좋아한다라는 오해입니다. 선천적으로 고도 영재들은 고립된 거를 좋아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수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꾸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수한 아이들은요, 굉장히 자기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뭐 2학년 애들 제가 이렇게 그 상담을 해보면 학교에 가서 친구하고 얘기하면 얘가 알고 있는, 얘가 흥미 있는, 얘가 관심 있는 그런 분야에 관한 것도 친구들이 잘 몰라요. 어떤 아이들은요, 굉장히 목성에 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친구들은 야, 목성이 뭐냐? 목성이란 뜻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아주 세밀한 그런 지식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흥미있는 쪽으로 자꾸 가다가 보니까 혼자 있게 되는 경향이 높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가 단절되고 그 다음에 공감이 자꾸 결여되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 영재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아주 고립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얘하고 같은 수준에 있는 아이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끼리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부모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오해에 관한 얘기를 드렸어요.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는 도움이 없이도 공부를 잘할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 IQ가 높기 때문에 쉽게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천적으로 고립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이 3가지는요, 본인들이 쉽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본인들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영재 아이들, 고도 영재 아이들, 우수한 아이들을 잘 키운다, 잘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더 세심하게, 더 체계적으로, 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키우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